사실입니다. 저 결혼해요, 여러분. 식자는, 드레스는, 신행은, 업체 유무는 이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어? 이 사람이랑 진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확신이 들어? 거의 썸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한 썸? 그 결혼이 그렇게 중요해? 연애가 그렇게 중요해? 해외로 뜰 수도 있거든요. 이민 갈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네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뭐야, 언니 갑자기 결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입니다. 저 결혼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소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저의 결혼식은 바로 내년 3월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결혼 준비 과정도 좀 공개도 하고 조언도 받고 또 도움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인스타에 무물로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라고 했더니 우리 밤순이들이 엄청 많이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Q&A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 그중에 굉장히 공통됐던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요? 남편 자랑 좀 해주세요. 바비골님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저의 future husband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해보자면 일단은 저보다 키가 엄청 큽니다. 키가 192예요. 제가 사실은 이 점도 굉장히 놀라운 점인데요. 저는 173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제가 작거나 귀엽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 앞에서는 제가 되게 정말 작고 귀엽다는 거를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해주고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전 그래서 제 30년 인생 처음으로 내가 작고 귀여운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준 되게 소중한 사람이고, 또 제가 이 친구라고 하니까 되게 놀라시겠지만 앞으로 그냥 피터라고 할게요. 이름을 제가 피터라고 평소에 부르는데 피터는 저보다는 연하입니다. 근데 뭐 다들 여기서 또 깍깍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연하처럼 느껴지지가 않고 제가 더 연하 같아요. 가끔씩 실수로 오빠라고 부를 때가 있을 정도로 되게 엄청 듬직하고 정말 성숙하고 제가 배울 점이 훨씬 더 많은 친구예요.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외국인인가요? 유학생인가요?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질문도 있었는데 한국에서 산 시간이 거의 몇 년이 안 돼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더 편하고 그런 친구는 맞아요. 근데 대학도 이제 미국에서 나왔고요. 석사도 미국에서 나왔고 하지만 그 한국어를 못하냐? 그건 절대 아니고 저랑 한국어로 항상 소통하고 어른들이랑도 이야기 되게 잘하고 근데 되게 귀여운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면은 약간 이제 피터한테 제가 경복궁 야간개장 가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카톡으로 경복궁 야간개장 가자 했더니 피터가 그래? 알겠어 하더니 몇 분 뒤에 나타나서 근데 경복궁 야간개장이 어디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그랬더니 캐치 테이블에 검색했더니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귀여웠어요. 왜냐면은 약간 간장게장이나 양념게장 같은 건 줄 알았나봐요. 경복궁 야간게장이.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야간에 개 오픈한다는 거다. 개장한다는 거다. 해서 경복궁을 야간에 연다는 거다. 막 이렇게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어려운 단어는 가끔 못 알아들 때도 있지만 저도 영어 어려운 단어 못 알아들어서 약간 쌤쌤이라고 치고 있어요. 그래서 피터랑 같이 있으면서 제 영어 실력도 조금은 늘었고 피터도 한국어 실력이 조금은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온다던데 언니는 그랬나요? 뭐 이분과 결혼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올해 31인데 이제 여태까지 친구들이나 언니나 뭐 동생들이랑 결혼하는 걸 보면서 항상 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뭐 이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어? 이 사람이랑 진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확신이 들어? 막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고 그랬었었는데 지금 반대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되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피터랑 싸웠을 때 이 사람이다라고 느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웃긴데 사실은 그 전에 연애들을 할 때
많이들 이제 이 나이쯤 되면 공감하시겠지만 서로 뭐 남자든 여자든 가릴 거 없이 사실 처음에 1, 2개월 차에는 정말 잘해줘요. 진짜 잘해주고 뭐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하고 뭐 내가 막 눈물만 살짝만 훌쩍거려도 정말 미안하다 막 내가 다음부터 잘할게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보통 이제 3, 4, 5, 6개월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저는 사실 피터를 만나기 이전에는 항상 연애들이 뭐 한 4, 5개월 차쯤 돼서 싸울 때면은 되게 좀 극단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분들만의 잘못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도 되게 싸울 때 되게 방어적으로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미안하다고 분명히 사과했지만 나중에 보면 되게 뭔가 묘하게 관계의 방향성이 좀 달라져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이 좀 식은 것 같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식은 것 같거나 약간 저 사람이 진짜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건 아니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려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었고 그때마다 사실은 나중엔 결국엔 헤어지는 어떤 그때 맞아 그때 헤어졌어야 됐는데 했던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피터를 만나면서는 사실 싸우지 않지 않아요. 정말 종종 싸우고 말다툼도 하지만 근데 이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피터는 정말 한결같이 저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보통 자기가 사과할 때 미안해 정연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런 것들을 미안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라고 되게 확실하게 사과를 해요. 저는 진짜 얘가 어디서 이런 사과 방법을 배워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피터를 보면서 나도 다음에 누군가한테 사과를 하면 참 이렇게 해야겠다 싶은 정도로 정말 그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정말 멋있게 풀어나가는 사람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랑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저는 이렇게 보면 되게 온화한 햄토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화가 나면 엄청 불처럼 혹시 엘리멘탈 보셨나요? 제가 좀 엠벌 같은 스타일이고 피터는 약간 웨이드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물과 불이 만났달까요? 그래서 전 되게 불인 사람인데 피터가 그걸 좀 착하고 적셔주고 이제 죽여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막 와 이렇게 해서 팍 터지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저를 혼자 두고 네가 알아서 생각해봐 뭐 가라앉으면 돌아와 이런 식으로 하는 타입도 아니고 제가 옆에서 그렇게 화가 나 있을 때 좀 차분히 기다려주고 이야기해주고 본인의 의도가 이래서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를 위해서 이야기해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서 그때 되게 이 사람이다 싶었고요. 이런 감정을 참 제가 정말 많은 연애들 통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는 게 되게 안타깝고 아쉬울 정도로 피터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건 정말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게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테니스 치다가 만났어요. 테니스 클럽 교류전 같은 게스트로 제가 테니스 치러 갔다가 피터를 처음 만나게 됐고 사실 처음에는 둘이 막 이렇게 뿅왕 막 이러지 않았어요. 사실 거의 한 2달, 3달 정도는 거의 썸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한 썸? 사실은 제가 좀 되게 그 당시에 엄청 경계가 심했었어요. 연애나 전혀 생각이 없었고 그냥 뭔가 오는 남자 막지 않고 가는 남자 막지 않는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피터가 처음에 좀 이렇게 뭐 데이트를 제안을 했을 때도 거부는 하지 않았지만 크게가 아니라 아예 기대하지 않았고 사실 나중에 피터가 사귀자고 정말 빨리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귀게 되기까지는 거의 1달 반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사실 막 되게 막 스무스하게 막 눈에 첫눈 탁 반해서 파르륵 된 건 아니었지만 제가 되게 서서히 경계심을 풀 때까지 피터가 많이 기다려준 것 같아요. 전 피터가 처음엔 되게 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 경계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남자를 다 많이 경계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만나봐야 사람 보는 눈이 길러지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요. 사실 제가 되게 다른 얘기는 몰라도 뭐 사람 많이 만나봐라 적게 만나봐라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적게 만나도 정말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진짜 좋고요. 많이 만나도 다 별로인 사람들만 만나면 이상한 데이터베이스만 쌓이고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이 다가왔을 때도 좀 경계하게 만드는 오히려 되게 안 좋은 악순환의 사이클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안 좋은 뭔가 그런 편견 같은 게 생긴달까요? 남자들한테?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 20대를 되돌아본다면 저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20대 밤순이 분들, 구독자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세상에는 되게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해요. 눈이 너무 높다.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정연이가 눈이 너무 높은가 보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건지 칭찬인 건지 약간 애매하게 알 수 없는 톤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내가 눈이 높고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고 많은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하는 거고 연애를 못하는 거고 결혼을 못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미디어든 주변 친구들이든 별로 친하지 않은 언니 오빠들이든 어른들이든 솔직히 싹 다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제 20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사실은 조금은 주눅들고 그리고 좀 겸손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치 막 다 바라면 안 돼. 막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도 좋고 막 근데 나만 바라보고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뭐 외모는 버려야지 능력은 버려야지 뭐는 키는 버려야지 키는 작아도 돼 막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는 계속 마음속으로 되게 억울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막 나도 모자란 거 없는데 빠지는 거 없는데 뭐 왜 내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누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되게 괴롭고 그랬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누구를 타협해서 만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나중에 꼭 저를 되게 이렇게 붙잡더라고요. 그렇게 타협을 해서 만난 사람도 결국엔 어느 부분에서는 싸우게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안 맞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맞췄는데도 안 맞아? 이게 이렇게 싸워? 이게 그럼 무슨 의미야? 라는 되게 허무한 되게 결말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진짜 제 20대에 돌아가서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진짜 뒤통수 갈겨가지고 너의 가치를 왜 네가 갉아먹는 생각을 하냐. 너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스스로 그렇게 당당해야지. 왜 무슨 뭐 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말에 휘둘려가지고 그 결혼이 그렇게 중요해? 연애가 그렇게 중요해? 약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믿어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되게 부정하고 의심하고 나도 그냥 평범하게 연애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압박감 속에서 제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많이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피터를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이 느꼈던 거는 제가 피터를 만나게 된 시점은 제 니즈나 욕구에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되게 분명하게 밝히고 또 당당했던 점이었어요. 타협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한 명 만나도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제 인생이 조금 더 평화롭고 아름답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식장은 드레스는 신행은 업체 유무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식장은 호텔 결혼식이 될 텐데 지금 완전 픽스된 건 아니어서 곧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딱 한 100명 정도만 불러서 정말 되게 친밀한 스몰 웨딩을 할 예정이고요. 드레스는 케일라 베넷 업체를 선택을 해서 이제 곧 스튜디오 촬영도 할 텐데 스튜디오는 고 스튜디오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오락가락 했어요. 무의로 했다가 고를 했다가 뭐 보태보태병 걸려가지고 지금 뭐 버짓 1000만 원 넘게 초과하고 그런 신분 저예요. 뭐 로망이 없다느니 저는 시작할 때 결혼 준비 시작할 때 난 로망이 없다. 막 결혼식 뭐 로망이 없다 이랬는데 여러분 적당히 좋은 곳에서 예쁜 곳에서 그냥 적당히 사람들이랑 뭐 여유롭게 너무 공장처럼 막 1시간 반씩 1시간씩 돌아가는 거 말고 적당히 하고 싶다? 이게 이미 대한민국에 있는 90%의 예식장들을 다 삭제시킨다는 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되게 하면서 이제 좀 로망이 생겼어요. 피터는 무슨 일을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피터는 개발자입니다. 두둥. 너무 멋있어요. 저랑 정말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멋있어요. 정말 이 친구는 정말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한다 이런
이런 친구는 아니고 정말 이 일을 좋아하고 잘하고 되게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그냥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면 막 코드 바꾸고 막 이거 해놓고 막 이런 부분이 되게 멋있고 또 저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비슷한 점이 느껴져요. 왜냐면은 아무리 뭐 그 친구는 회사원이고 저는 유튜버더라도 저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잘 맞지 않았나 싶어요. 플래너도 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블랑드봄이라는 웨딩 플래너 업체에서 봄 대표님과 같이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로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돈이 쓰이더라고. 지금 뭐 100만 원, 200만 원은 돈도 아니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고통스러운 나날들 고통스러우면서도 즐거운 나날들을 좀 공개를 하고 싶고요. 피터와 저는 다다음 주에 뉴욕으로 떠납니다. US 오픈 테니스 경기를 보기 위해서요. 저희한테는 테니스는 정말 소중한 매개체랄까요? 저희의 첫 데이트도 어떻게 보면 테니스 경기를 보는 거였고요. 그래서 테니스 경기를 보러 갑니다. 거의 근데 진짜 웃긴 게 허니문은 저희 하와이로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하와이 허니문 가격보다 지금 다다음 주에 US 오픈 보러 가는 뉴욕에 여행 가는 비용이 훨씬 비싸. 그래서 거의 그게 세미 허니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볍게 Q&A를 해봤습니다. 어때요? 궁금한 거 다 좀 많이 해결이 되셨죠? 그쵸? 아니에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이제 뭐 스드메 준비 과정이나 뭐 플래너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뭐 촬영은 어떻게 했는지 브이로그도 많이 찍고 그러려고 해요. 피터도 슬쩍슬쩍 노출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연애 그리고 앞으로 결혼 앞으로 또 이런 가정을 이루어서 나아가게 될 미래에 대해서 너무 저도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축하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이제 계속 결혼 콘텐츠를 차차차차 뽑아볼게요. 제가 요 몇 개월간 콘텐츠가 많이 없었죠. 그거 다 결혼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이제 결혼 빨리 하고 저희 결혼하고 또 해외로 뛸 수도 있거든요. 이민 갈 수도 있거든요. 할 얘기 너무 많다 진짜. 이 영상에 다 담을 수 없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일단은 오늘 영상은 요쯤에서 랩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